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승자와 방아입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긴 2025년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회차가 왔습니다. 우리 북치기 족치기란 컨텐츠를 통해서 2025년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계속해서 단편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내 이제 이번 화를 끝으로 이 젊은 작가상은 끝이 납니다. 물론 북치기 족치기는 계속 됩니다. 이제 책을 바꿔서 앞으로도 계속할 컨텐츠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마지막을 대미할 작품은 바로 이제 원경 성혜령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북치기 족치기 젊은 작가상을 할 때 이 목차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하진 않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원경이라는 작품이 마지막 이제 회차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들쑥날쑥하게 회차를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물결 치는 몸 떠다니는 혼이었는데 셋, 넷, 다섯 번째 작품인 원경이 저희 북치기 족치기 젊작상 마지막 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방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방아님이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미셨어요, 지금. 예, 약간 네, 당황스러운데, 예. 혹시 이번에 원경을 읽으시고 여기 스님이 등장하셔서 미신 건 아니신 거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제 프랑스 미용실이, 요즘 한국 미용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남성 커트가 이제 한 10,000원 언저리였거든요. 한 10,000원 조금 넘는다거나 10,000원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비싼 거예요. 거의 뭐 한 5배 가까이 나가는 곳, 5배까지는 아니겠다.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10,000원이면 한 6유로, 7유로 하는 돈인데, 여기는 한 30유로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번 그래 가봤어요. 가봤는데 머리를 완전히 개판을 쳐놓더라고요. 이게 머리에 재질이라고 그러나? 아니, 뭐라고 그러지? 이런 특성이라 해야 되나? 이게 또 인종마다 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을 제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연습을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미용실을. 잘하는 미용실 제가 못 찾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좀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내가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위질을 조금 이제 삐끗한 바람에 불가피하게 머리에 이제 부산에 보면 40계단이라고 있거든요. 관광지 있잖아요. 그게 제 머리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밀고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깨끗하잖아요. 딱 보셔도 엄청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것보다 깔끔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어우, 네. 그래서 깔끔하게 진짜 정리를 하고 돌아왔죠. 깔끔 그 자체죠, 그냥. 그렇죠. 예. 완전 빡빡 미셔가지고, 지금. 예. 거의 뭐, 지금, 헤드셋에 이게 이제 바로 두피에 닿는 정도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느껴져요. 이 부드러운 이 헤드폰의 재질이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놀랐던, 또, 하필이면 또 이번, 저희가 얘기 나눌 이 원경 작품 안에서 또 스님 얘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러면서 이제, 약간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원경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항상 북치기 족치기 할 때 아주 짧게나마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단편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원경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 신호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원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경은 이제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신호가 이제 따지면은 화자, 즉 주인공인데요. 건강검진 중에 복막에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과 4년 만나고 헤어졌던 전 애인인 원경을 갑자기 떠올리게 돼요. 이제 자기가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원경을 만나러 가는 얘기죠.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원경을 만나러 갔더니 그 원경의 이모가 살고 있는 어떤 산속에 황토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황토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원경이 연락을 했더니 나 이모 집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 집인 황토집에 찾아갔더니 이게 웬걸 그 이모집이 있는 산이 산불이 나서 홀랑 다 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것을 치우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 이제 신호가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막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뭐 크게 얘기하면 이 정도일 것 같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 중에 뭐 결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막 그렇게 격한 사건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 소설 그죠? 안에서. 음. 예, 그냥 자연스럽고 그 친구 얘기 듣는 듯한 느낌으로 거의 뭐 잔잔하게 흘러가는 정도고 결말도 딱히 뭐 그렇게 뭐 복선을 깔아놓은 걸 막 회수한다던가 반전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진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끝나버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앞서서 이제 바우어의 정원을 우리가 또 다른 게스트를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되게 독립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바우어의 정원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배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배우가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다른 배우도 약간 독립영화에 나올 정도의 배우, 이제 상업영화는 못 간 배우와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주인공이 내뿜는 힘이 있어서 독립영화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독립영화 같았어요, 저는. 그냥 좀, 어, 대학교 이제 연극영화과 혹은 영화과 이제 출신, 연출 전공 출신들이 영화를 찍으면 그게 다 독립영화잖아요, 어찌됐건. 얘네가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찍진 않으니까. 뭐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영화제에서 이제 독립영화 중에 본 것 같은 내용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보면서 그냥 내내 되게 독립영화 같다. 이러면서 읽었어요. 뭐 음. 이게 좋은 느낌으로는 이제 그만큼 뭔가 그냥 현실에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차분한 글인 건 맞지만, 다이나믹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 독립영화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좀 뭔가 평탄하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내내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시나리오로 바꿔서 영화 찍으면은 그냥 단편 영화로 나올 법한 이제 분량이기도 하고 그 이거 좀 더 길게 찍어도 그냥 독립영화 정도로 나올 법한 글이다. 예, 그러면서 읽었죠. 음.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셨어요, 방아님은? 약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신호가 이제 사실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별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쓴 거겠죠. 근데 그 되게 담담하잖아요. 그쵸? 담담한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담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이 친구가 막 원경이 이 사람 전 여자친구인데 원경이가 이 원경이랑 같이 있었으면 아 얘가 내 대신 이게 암에 걸렸을 텐데 약간 이런 뭔가 원망 아닌 원망도 좀 하고 뭐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원경이를 실제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막 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는 게 막 대단한 난리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이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이게 느낄 수 있을 법한데 근데 이 소설 읽는 내내 신호가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내용은 또 힘들단 말이죠. 이 내용, 얘가 말하는 걸 보면 얘가 되게 뭐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죠. 이게 죽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애절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혀 애절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것 같고 원경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 솔직히 좀 들었고요. 뭐가 없어요. 사실 원경이랑 그게 딱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전 여친인 거잖아요, 사실. 그 이상. 제일 좀 네. 뭔가 잘 맞았던 전 여친 정도? 아니 그쵸. 좀 음, 약간 좀 마음의 한 구석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음. 전 여친인 것 같은데 또 이걸 보면 그런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는 또 전 않았어요. 뭔가 그런 뭔가 아련함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원경이를 보면 생각하면 막 마음 어디가 한 구석이 좀 아련해지고 그 뭔가 그립고 좀 그러니까 무릇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보면 별로 또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이렇게 막 뭘 그런 게 없으니까 얘가 한 부서서 뭐 눈물이라도 질질 짜면서 막 휴지로 좀 얼굴도 쓱쓱 닦고 콧물도 좀 닦고 풀고 하면은 뭐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쿨보이예요, 쿨보이. 완전히 쿨보이거든요. 세상 만사 그냥 완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심지어 받았는데 한 행동을 보면 또 그건 또 아니야.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하고 사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이게 뭐 의도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오히려 이게 조금 좀 읽는데 좀 예, 헷갈렸던 부분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이 신호가 되게 미련 뚝뚝 전 남친이었다가 갑자기 진짜 방아님이 말씀했다시피 막 쿨가이였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의사가 아, 당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산다 하면은 음. 막 신세 한탄도 하다가 막 화도 나다가 갑자기 또 후회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이제 이런 신호가 이 죽을병에 걸린 그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또 전 애인한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담담하게 풀어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끝에 가면은 이제 보살님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저는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는 조금 어이? 하긴 했어요. 그냥 갑자기 보살님이 뭐 보살님 남편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이미 이제 화재로 타버린 어떤 절의 비구니의 남편한테 뭐 당했던 거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원래 뭐 불교를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그 비구니가 이제 숨긴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절을 다니다가 이제 그 비구니가 어느 날 진짜 팔뚝만한 금괴를 어디다 묻는 암자 옆에다 묻는 걸 보고 이제 그거를 막 파고 있죠. 그러다가 돼지 뼈가 한가득 묻힌 구덩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호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약간 저기 묻히겠지? 뭐, 저 돼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썩은 백골이 된 돼지를 보면서 자기가 그 군대에서 구제역 관련돼서 이 음. 지원에 나갔을 때 돼지를 묻었던, 뭐,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데도 묻었던 걸 막 생각을 하면서, 어, 자기도 뭐,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얘기가 끝납니다. 그죠? 음.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암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게 바로 그냥 죽음하고 직결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미 거의 뭐 이 사람이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되게 마음 아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또 암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몸에 좋은 걸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 소설 안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이 예, 친구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 하나 음, 있어요. 음. 뭔데요? 암 걸렸잖아요. 예, 예. 삽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아니, 암 환자인데 삽질까지 하는 거 보면 이 친구 좀 그래도 남다른 친구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내가 만약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안 걸려서 죽을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는 애가 삽질을 또 열심히 해. 내가 만약 안 걸렸으면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이렇게 좀 요양을 할 것 같은데, 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강인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좀 음.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가 좀 심각해요, 암이. 왜냐면 이제 원바람이 있고 또 전이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전이가 됐다는 거는 일정 부분 초기 단계는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쵸. 따지면.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힘이 없을 거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 종종 잠을 못 잘 때가 있긴 했고 위험에 시달리거나 몸살을 앓기도 했고 뭐 어깨와 목이 거의 매일 뻣뻣했고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야. 아, 근데 예. 삽질을 왜 하냐고. 집에서 쉴 것이지.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아픈 꾀병이, 꾀병. 기색이 내가 없어. 볼 때 꾀병이에요. 안 걸린 것도 깨병? 내가 볼 때는 의사가 이거 진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오진. 오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내가 볼 때 별로 안 아픈데, 암 걸렸다고 음. 하니까, 아, 너무 개소리인가, 이건? 안 걸렸다, 혼자 슬퍼서 죽을 똥 살똥 하는 건데, 사실 별로 안 아픈 거야. 삽질을 어떻게 해요, 암 환자가. 아 물론 할 수 예. 있지. 암 환자도 삽질할 수도 있어. 그거 아니, 모르는 거잖아. 옆에 암 환자가 계셔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가 아무튼 계셔요. 아예 안 걸렸대요. 막 전이되고 난리 났대요. 삽질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아, 원경이는 몰랐잖아. 암 걸린 거 몰랐잖아. 에이, 몰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나는 그치.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나한테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친구는 한단 말이야. 아, 대단한 친구예요. 보면은 헬스도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이런 말도 하잖아. 자기는 헬스를 해서 상체 힘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이 너무 고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얘가. 그러니까 얘가 건강을 안 챙기는 애도 아니, 건강을 안 챙기는 애가 아니야. 왜냐면 술, 네. 담배도 안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일했던 애인데, 갑자기 이제 병에 걸리고. 근데 참 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소설은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냥 독립영화 본 것 같다. 솔직히 이 말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까지, 뭐랄까, 저한테 와닿는 게 없다고나 할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암 환자라고 해서 뭐 삽질하고 못하고 이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신호가 뭔 생각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그냥. 아니,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러니까 작가라는 물은 이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작가가 난 의도하지 않은 뭐 예술이란 건 의도고 뭐고 없어. 그래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조차도 의도가 되는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도 의도인. 아무튼 이 뭔가 나왔으니까 결과물이 있는 거니까 그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 원인이란 게 있을 거고 그 원인이란 게 결국 의도랑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의도라는 걸 우리는 독자가 정말 난해한 작품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뭘 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나마 좀 본 거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 같은 것들, 그 마치 그 돼지 살처분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왜 얘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볼 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뭔가 얘가 힘들구나라는 게 안 느껴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힘들어서 막 원경이한테 연락도 하고 하죠 하는데 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 암 환자 걸렸어. 그래서 원경아 잘 지내니? 이렇게 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 뭔가 고통이 안 느껴져요. 난 이 소설을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승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랑 같은 맥락이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걸 수도 있겠죠. 그 작가가 어떤 한 전략을 가지고. 근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감히 예측하기 좀 힘들었고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진짜 약간 마네킹이 암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마네킹이 어떻게 암에 걸려? 마네킹은 사람이 아닌데, 생명체가 아닌데. 근데 얘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로봇 같은 그런 마네킹이 암에 걸려서, 아, 전 여자친구가 그립다, 삐삐삐삐 해서 용병이한테 연락해서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 소설 자체가 약간 삽질하는 기분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게 보고 공격적이신데요? 아유 왜 약간, 그러냐면 네네. 이게 왜 삽질이라 그러냐면 네. 다 파보는 거야.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일까? 이건 이런 의미일까? 다 파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 음. 근데 음, 다 파보는 거야, 일단. 아, 신호가 이런 얘기를 했네? 이런 의미일까?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파보는 거야. 얘는 그럼 이런 의미일까?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온통 뭔가 단어마다 음, 되게 무게 있는 단어거든요, 사실. 보살님, 비구니, 구제역, 돼지의 뼈, 금괴, 암. 이게 어떻게 쉬운 단어들일 수 있습니까? 이 소설 안에서 쓰일 때. 이게 결코 저는 가벼운 단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몰아 넣었어, 한 소설에. 게다가 또 급기야는 이 암이라는 단어가 주인공한테만 편성되어 있던 게 아니고 이 주인공이 찾아가는 원경한테도 이 암이라는 단어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다가 이제 가족들이 그, 그 그 안에 있었, 유방암에 어떤 네, 그 유전자가 있고 뭐 이런 게 또 네네네.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다고. 이 소설 안에서 쓰여질 단어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만 해야 하는 것들인데 내가 봤을 땐 이 소설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인 이상 근데 모르겠는 거야. 이걸 왜 썼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삽질이라고 하면 에이 허탕쳤다 그런 삽질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 대화 안에서 삽질이란 거는 진짜 다 파봤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단어를 들춰보고 이게 뭔데? 이렇게 해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소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이 단어들이 육중한데 이게 음, 다 제값을 못한 느낌? 음, 그냥 음, 소비 당한 느낌? 그러니까 신호도 약간 마네킹이 돼버린 것 같은 기분? 얘가 소비를 그냥 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쓰이는 사람들이 로봇이 나와도 뭔가 이 독자로 하여금 로봇인데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신호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얘를 뚝 떨궈 놓고 어떤 상황에 떨궈 놓고 야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러니까 나도 보면서 그냥 절로 가래 여기로 가래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대체 어떤 거를 내가 잘못 팠는가 아니면 더 파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만 들었죠. 음, 저는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제 초반부에 암이 걸리고, 음, 이제, 음, 암 걸린 사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해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막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그리고 그 후반부도 그렇고. 처음과 끝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걸로 시작했다 끝나는데, 왜 중간에 내용 그것과 좀 거리가 먼 내용들로 좀 채웠을까?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가 유기적으로 좀 엮여 있지 않은 듯한 느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그 저 이런 비슷한 소설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염증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염증이란 소설이 그 자기의 죽음은 아니긴 한데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 가 이제 아마 죽을 병은 아니고 이제 아프잖아요.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그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염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걸 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봐도 참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읽으면서 들었어요. 약간 그런 죽음, 왜 죽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전 그거 스치고 지나가서 머릿속에. 그래서 뭐 염증이나 소설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는? 혹시 읽어보셨나요? 염증? 어, 되게 연기 잘하신다. 자기가 써놓고 진짜 내가 어디까지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끝까지 가시네. 예. 우리 네. 방아님께서 또 새 작가 소개회라는 이제 회차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염증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 원경 안에서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신호 빼고 원경도 빼고 그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어. 사실 그 비구니도 그렇고 그 비구니를 쫓아온 보살님도 그렇고 심지어 그 보살님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모님도 그렇고 이 의사도 캐릭터가 재밌어요. 맨 앞에 나오는 의사도. 되게 심드렁하고 시니컬한 의사인데, 마치 뭐, 그, 윌리를 찾아라를 하는 것처럼, 이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신호와 원경이는 좀 덜해요. 그런 캐릭터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원하셨고, 이걸 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께서 그 조연들이 더 궁금해지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 안에서. 그러니까 신호와 원경이는 어떻게 될까?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이 비구니는 죽었다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 뭐 보살은 그럼 끝끝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게 더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소설은 나라는 화자와 그 나라는 화자가 찾아간 그 다른 여자분, 이 아픈 여자분, 그 둘의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궁금하다면, 혹은 나가 궁금하다면, 그 화자가 나는 이 소설을 읽고 이 비구니의 삶이 더 궁금해졌어. 음, 진짜로. 비구니가 갖고 있는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남편이 있었던 비구니. 근데 그 남편이 게다가 사기를 친 비구니인 거잖아. 너무 캐릭터성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래서 더 아쉬웠달까? 이 비구니에 대한 내용을 더 듣고 싶어서. 이 작가 노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그, 신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기에, 때문에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타인의 불확실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관계에서 손해를 따지며 그런 주제에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줄 거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소설에서 신호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기대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막 기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기대인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대긴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되게 육체가 되지 않은 느낌 소설 속에서 그런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뭔가 연결성 없이 유기적이지 않게 이렇게 좀 드문드문 넘어가진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신호가 오자마자 원경아, 나 아프다. 이러면서, 야, 나 혼자 사는데, 나 많이 아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로, 진실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아파서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일 잘 드러내는 게 사실 진짜 떼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나 좀 음, 봐줘. 나 아프다. 그 신호가 안 그럴 순 있겠지, 성격이. 얘 성격이 뭐 그렇게 뭐 막 떼쟁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냥 만났을 때 얘가 막 거짓말도 치잖아요. 나 아팠는데 이제 뭐 나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음. 아니라 나 지금 아파서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근데 아무렇지 않게라도 그냥 나 그냥 아파가지고,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좀 많이 아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원경이가, 뭔가 더,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가 아니라, 어떡할라 그래? 곁에 있어줄까? 막 이러는데, 돼지뼈를 발견하고, 뭐 그걸 보고,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진짜 진실로 이 신호가 아파서 원경이의 뭔가 케어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100%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니까. 근데 얘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 원경이에 네. 대한 얘기를 하잖아. 네가 곁에 음. 있었으면 나를 돌봐줬을까? 막 이러면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응, 원경이를 찾아간 거는 그러니까 이 작가님 작가 노트나 내용을 봐도 그냥 뭔가 러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엄청 굵게 말하면. 근데 아니, 내가 좀 그 이제 성향이 다른 걸 수도 있겠는데 나 왜 찾아간 건지 모르겠어. 뭘 기대하고 찾아간 거.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좀 보고 이렇게 또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은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만약 이 신호라고 쳐요. 내가 이제
곧 죽는데 그래서 전 여친 마음에 남아있던 전 여친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다 쳐. 왜 여기서 삽질하고 이 모든 게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다고 그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재미를 떠나서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가서 뭐 울고 불고 매달리던가 뭘 이렇게 그치. 뭐 다시 고백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버려지던가 뭐라도 좀 이 제목도 원경이잖아요. 원경이랑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원경이랑 뭐가 없어요. 그냥 혼자 그래요, 맞아. 그리워하다가 찾아가서 그냥 내가 병에 걸렸다고 말도 안 해. 그렇잖아요. 다 나았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너 뭐 하고 있어, 신호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AI 같아요. 진짜. 응, 응. 차라리 신호가 금괴 찾으러 같이 왔다 그러면 인정할게요. 어? 아, 그 금괴의 존재를 알게 모르게 골드러시. 알고 있어가지고 몰랐다고 하니까 금괴 이러고 달려갔으면 나 인정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애들이 더 재밌어 보이는 거야. 기웃기웃하게 되고 다른 캐릭터들을 뭐 하나 이러고. 근데 정말로 진짜 원경과 신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진짜 그냥 끝장내게 표현해주고 싶었으면 저는 그냥 신호가 그냥 얘기를 하거나 진짜 무슨 환승연애 스타일로다가 미련 뚝뚝 스타일로다가 막 엑스룸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나 너 진짜 그리웠고 너랑 재회하고 싶고 나 너가 너무 그리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날 받아줄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쿨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전혀 담담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뭔가 이 신호가 그래도 명색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소설의.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신호가 주인공이죠. 네. 명색이 주인공인데 좀 뭔가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아예 덜 하거나.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1인칭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신호의 시점으로 다 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신호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원경이도 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원경이도. 하는 거는 삽질밖에 없어요. 그 암 환자가 왜 삽질하고 있어? 쉬어야지. 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쉬던가.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암 치료도 뭐 치료를 받는 상태는 아니지만. 또 고통을 받으면서 원경이를 그리워하면서 원경이가 나를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연락이나 좀 하던가 뭘 하던가 가서 삽질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셨다면 작가님이 이걸 원하셨다면 정확히 잘 의도가 전달됐습니다. 이 답답함을 느끼고 원했고 그러니까 신호가 삽질하는 거를 이게 뭐 진짜 아니, 삽질이 아니라 진짜 리터럴리 삽질이 아니라 그 비유적인 삽질하는 거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셨으면 오케이. 신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관찰자니까. 신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렇다 쳐. 그러니까 생각을 어쨌든 우리는 신호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원경이도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원경이는 신호보다 더 하는 게 없어. 걔는 진짜 삽질만 해요. 아 근데 제목이 원경이야. 제목이 원경이고 주인공 그러니까 사실상의 주인공은 신호고 신호랑 음, 원경이랑 둘 다 칩시다.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소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생각이라던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라던가 뭐가 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는 사실 많잖아요. 그런 죽음에 대한 고백 같은 것들. 그런 음, 것들 있잖아요. 종종 그런 뭐 다양한 소설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소설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그런 유별난 장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스토리를 따라가자고 하니 뭔가 없어. 하는 게 없어.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따라가자 하니 분위기도 뭔가 그냥 고통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요. 그리운 분위기도 별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의 소설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다른 관념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뭐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애매하게 가다 보니까 아마 더 이런 게 잘 보여진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조리하잖아요. 음. 부조리하고 그냥 죽음이란 것 자체가 되게 부조리한 거니까. 이 부조리의 세계인 거고. 그런 게 좀 더 차라리 강조되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그 부조리함 속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 속에 놓인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그런 막 불안함 같은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 스토리가 마냥 이렇게 매끄럽지 않더라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스토리 완벽해야 하는 완벽한 소설만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17, 18세기가 아니니까 리얼리즘만이 그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소설은 뭐 그런 부조리한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간 느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느냐가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그 점에서 저는 뭔가 얻은 게 없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온 게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스토리에 더 천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달리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 이 영상을 얼마나, 뭐,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염증이라는 소설. 정말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 울분을 토해내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조리하게 우리는 왜 이렇게 내던져졌는가. 안 그러고 싶은데. 하는 소설이라서. 약간 이 소설에서 이 소설도 당연히 좋지만, 또, 이제, 나는 조금 더, 이, 저기, 빡빡이 아저씨가 말하는, 물론 빡빡이인 걸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 청취자분들은, 이 빡빡이 아저씨가 말하는, 뭐, 부조리한 소설? 뭐, 그게 뭐, 어떤 건데. 근데 그 소설이 또 그렇게 막 부조리하진 않아. 사실 생각은. 근데 이제 막 그런, 그런 게 또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염증이란 소설은 사실 이 세상에 완전히 나온 소설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이제 드려야 되는 예, 그런 저희한테 소설인데.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구해드릴 수가 예, 있죠. 예, 맞죠, 예. 맞죠. 이제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뭐 댓글이 됐든 아니면은 그 제 리드폭 계정의 DM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면 사실은 언제든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만 무단 배포나 이런 건 절대 안 되기에 저희가 어떠한 워터마크나 이런 게 박혀져 있는 채로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어떠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경이란 소설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소설이다, 좋지 않은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초반에 뭐 독립 영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소설을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있다면 독립 영화 같다라는 게 이제 좋아할 수 있는 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잔잔한데 진짜 그 독립 영화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빈티지함이 있거든요. 자글자글 끓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보면서 소설을 보면서 그냥 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느 정도 그냥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 또 재밌게 읽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감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추천을 하고 말고 이런 거는 저희가 원체 뭐 족직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뭐 이 소설이 무작정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온전히 이 소설의 내용 안에서 궁금했던 것들,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풀어놓는 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고, 약간, 관심이 간다 하시면 이 원경이 됐든 혹은 염증이 됐든 편하게 읽어보시는 기회가 생기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길고 긴 대화를 나눴고, 또 오늘은 또 이 북치족치기 젊은 작가상의 마지막 녹음이기 때문에 이 원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약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 약간 보면서도 이런 얘기 해야겠다, 저런 얘기 해야겠다 막 했는데 막상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한 것도 많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온 것도 많고 한데 드디어 아무튼 또 이렇게 2025년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젊은 작가상 이제 이 책을 마무리했잖아요. 이 긴 여정 끝에 이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네요. 좋네요. 어, 음.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이걸 끝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으냐면 대체 젊음이란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
우리가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진짜 나이가 많으셔도, 되게 젊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 젊음이란 뭐길래 이렇게 젊은 작가상이라는 거를 주고, 이 젊음이란 대체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약 의문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젊음이란 단어는 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 그랬죠. 음, 방아님은 어떠셨어요? 저, 저도 뭐 젊은 작가니까 이게, 젊다는 게 뭐 나이만 젊으면 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뭔가 생각들 혹은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새롭고 젊은 그런 글을 쓴 작가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작가상은 한국 문학, 특히 이제 소설이죠. 한국 소설. 뭐 아무튼 한국 문학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문학, 앞으로의 한국 문학을 좀 본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한 작품집이었고, 너무 길었다. 아니, 그러니까 책은 별로 길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 게 길었잖아요. 한 작품씩 또 우리가 세밀하기도 했어. 이게 한 책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작품을 하나하나 다 이제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북치고 족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 상당히 길었다. 거의 뭐, 6달쯤 했나요? 체력적으로 좀 방전이 됐다. 그래서. 책을 더욱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원래 책 읽는 거 안 좋아했는데. 더 안 좋아했었어요. 참,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읽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길게 했었던 이 책이었는데 단편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다 보니까 회차도 많이 나오고 저희 녹음 횟수도 많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모쪼록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다 해냈네요, 저희가. 감격스럽습니다. 다음 이제 북치기 족치기부터는 이제 젊은 작가 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책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이제 당분간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작품 안에 단편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뭐 단편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다양한 책을 더 많이 이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 이 녹음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으로 또 돌아올 것이다. 이 북치기 족치기는. 물론 이 북치기 족치기 말고 북너먼트나 뭐 이런 것도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또 계속 북치기 족치기를 또 계속 녹음할 예정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북치기 족치가 제일 좋아요. 갑자기 왜요? 이렇게 아니, 저는 다른 컨텐츠보다 이게 저의 최애 컨텐츠예요. 북치기 족치가. 아니, 그렇구나. 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다 사랑하거든요. 북너먼트가 됐든 북치기 족치가 아니, 됐던 저는 좀 편해야 합니다. 저는 다 좋아요. 네. 다 내 식구들이야. 아니, 이게 좋은 게, 북너먼트는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원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평화롭고 아주 따스하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느낌. 전 싸우는 게 싫어요. 막 전 평화를 사랑해요. 저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음번에 북너먼트 녹음할 때는 그래서요. 뭐야? 아니,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이 없고 그때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맨날 자아를 바꾸시는 우리 방아님. 진짜. 근데 매번 뭐 전화 방아님이나 모든 녹음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또 항상 하고 나면은 이제 진이 빠지죠. 그래서 그만큼 또 열심히 또 녹음을 하고 또 최대한 재밌는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번 회차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저희 진짜 열심히 녹음하니까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나게 녹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아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아려.